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5월 토익 대비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스닝 컴프리헨션 수업 시작합니다. 파트 1입니다. 첫 번째 문제 들어볼까요?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People are walking down a ramp. B. People are looking into a bag. C. A car is chained to a handrail. D. Some containers are lying on a dock. 잘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 출제된 유형인데요. 여러분, 램프 하면은 이제 켜져 있는 불,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램프를 몰라요. RAMP. 그래서 이 단어가 경사로인 걸 몰라서 많이 틀렸던 유형입니다. A번 보면 사람들이 경사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고 있다로 정답입니다. 시험에 가까운 사진이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동사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B번은 사람들이 가방을 들여다보고 있다. 요 비슷한 문제는 다른 유형에서 최근에 4월 30일에 얼음 낚시하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가방을 들여다볼 때 one of the men is looking into a bag. 그게 답이었어요. 이제 그런 스타일로는 출제됐는데 여기서는 오답. 그리고 C번은 차가 지금 핸드레일에 묶여 있다 그랬는데 전혀 아니고요. D번은 몇몇 통들이 지금 더크에 누워 있다. 근데 이 컨테이너는 조심할 게 진짜 수출용 컨테이너도 되고요. 우리가 마시는 컵 같은 거 있죠. 컵도 다 담는 그릇이나 용기가 돼서 컨테이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zipping up their jackets. B. They are looking at the clock. C. The woman is holding her mobile phone. D. The man has both of his hands resting on the table. 잘 들어보셨죠? 1번에서도 램프를 못 알아들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신 토익 기출 단어 듣기 그 자료를 꼭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파트 1에 자신감을 갖게 되실 거고요. 이 사진은 고영선 통역사와 정수빈 통역사 두 분의 사진인데요. 두 분이 사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써도 된다 하셔서 이렇게 함께 공부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토익 비법식으로 해설해 드리면 resting이 들리면 정답이 잘 돼요. 그래서 뭐 손을 내려놓고 있다, 쉬고 있다 이럴 때 resting을 쓰죠. 그래서 D번 보면 이 남자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A번 같은 경우는 재킷의 지퍼를 올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시계를 보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클락은 리스트워치와 다르죠. 보통 이제 큰 시계라든지 괴종시계 이런 걸 가리키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C번은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다 그랬는데 휴대폰이 보이긴 하죠. 근데 그것을 들고 있진 않습니다. 뭐 홀딩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이랬지만 세상에 100%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resting도 역시 그 정답률이 높은 단어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거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볼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pushing a shopping cart. B. The woman is hanging a sign on the wall. C. Some groceries are being unloaded from a box. D. Some vegetables are on display in front of the woman.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위 말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관리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듣고 엄마 저기 이상하게 가르쳐. in front of가 들리면 답이래. 그렇게 가르치면 될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막 따지러 오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달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실제 이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해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너무 또 흥분하고 들으시지 마시고요. 실제 전치사에서 in front of가 파트 1 1등 전치사입니다. 그건 제가 450여회 시험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통계상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가 2023년 4월, 5월 기준으로도 출제됐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어요.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또 나오죠. 그래서 몇몇 채소들은 여성 앞에 전시되어 있다. 이래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 들려도 정답률이 높고요. in front of 들려도 정답률이 높아요. 물론 실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보셨죠? 책상 끄는 사람, 기침하는 사람, 잠시 내가 딴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그럴 때 뭐 in front of가 뭐 정답률이 높다던데 뭐 이러면서 바로 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에 대비하는 사람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었어 해서 흥분해가지고 다음 문제에 대비가 안 되는 사람의 리스닝 점수 차이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A번 보면은 쇼핑카트를 밀고 있다. B번 보면은 이 벽에다가 간판을 걸고 있다 그랬는데 내용이 맞지 않죠. 그리고 C번 보면 몇몇 식료품들이 박스에서 내려지고 있다. 이 표현 being은 동작 묘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답이 아니지만 다른 경우에 정답률이 있습니다. 동작 묘사로 being, is being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볼까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People are boarding an airplane. B. Luggage is being loaded onto an airplane. C. A man is pushing a cart. D. People are walking along the riverbank. 바로 이 문제입니다. 3번에서 being, is being이 들리면 동작 묘사라 그랬죠. 최근 유형인데요. 이 사진은 뭐 시험과 비슷한 걸로 고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을 보시면 저게 짐을 싣는 건지 내리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런 토익 경험상 이런 사진에 대해서는 loaded가 들려도 unloaded가 들려도 다 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는 건지 내리는 건지 잘 모를 때는 뭐 loaded나 unloaded 들려도 다 답으로 나오더라. 둘 중에 하나만 나오죠. 보기 중에. 그래서 그렇게 좀 안정감 있게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짐이 비행기에 실리고 있는 중이다. is being, being은 동작 묘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 그랬는데 아직 승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여기는 뭐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승객들은 없어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 카트를 한 남자가 밀고 있다. 카트 미는 장면 아니고요. 그리고 D번은 사람들이 강둑을 따라 걷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보다 5월에는 가급적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7번부터 20번까지를 파트 2로 준비했습니다. 7번 문제 들어보시죠. Part 2. Number 7. Why did we switch to a different caterer this year? A. I believe it was around 10 o'clock. B. Because of our reduced budget. C. No, I haven't had a chance to use that software yet. 이 문제 우리 지난 4월 대비 특강 때도 강조했죠. Y에 대해서 because는 정답이 한 문제 정도 매회 출제된다. 그런데 최근에 3월, 4월, 또 2월까지 통계를 보면
한 회에 2번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찌 보면 뭐 기본적인 문제지만 실제 토익에 익숙해지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까 이런 걸로 의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나옵니다. 토익이 왜 좋은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쉬운 문제도 꼭 나오기 때문입니다. 7번 질문을 보시면 왜 우리가 다른 출장 뷔페 업소로 올해 바꿨죠? 이렇게 하니까 B번 들어보시면 우리의 줄어든 예산 때문이죠. 우리가 버짓이 들려도 정답이 잘 된다, 좀 유치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거 승인 받았니? 예산이 부족해. 우리 저 여행 갈 때 식사 제공되니? 예산 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예산을 언급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짓이 중요하고 이게 들려서 정답 문장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은 내가 믿기에 그게 한 10시쯤인 것 같아.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7번이 why, 의문사 의문문인데 C번은 no, 의문사 의문문은 논리상 yes, no로 대답할 수 없죠. 나는 기회가 없었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어. 이런 뜻인데 내용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Because, budget 이런 것이 들리면 정답률이 높습니다. 8번 문제 들어보시죠. Number 8. If you encounter any issues, it is advisable to contact technical support. A. Thank you, I will. B. Because we are occupied. C. Place a support beam here. 생략형 문장은 정답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나 싫어, 안 할게. 이럴 때는 No, I won't. W-O-N apostrophe T. No, I won't. 이런 것도 답이 잘 되고요. 옛날엔 그랬었죠. 제가 옛날엔 그랬어요. I used to.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로 끝나는 그 to로 끝나는 문장이 통계상 정답이 잘 돼요. 기본적으로 논리를 우선 따져보시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약 당신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기술지원팀에 연락하도록 권고됩니다. 그랬더니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I will contact technical support. 여기서 이제 contact technical support가 생략돼 있죠. 이런 식으로 생략형 대답, 짧은 문장이 의외로 파트 2에서 정답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B번은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여기 support beam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버팀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버팀대를 대시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답이고요.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생략형 대답은 정답이 잘 된다. 9번 문제 가볼까요? Number 9. Can you bring me the medical record of Mrs. Johnson? A. Of course. Just a moment. B. I am not familiar with that pharmacy. C. 2 shuttle buses. 요즘 여러분 AI 이런 게 많이 유행하고 또 대세죠. 그래서 저도 이걸 통계를 잡아보고 있는데요. 실제 그래요. 제가 이제 시험을 다 보면서 정리하는 건데 just가 들리면 한 파트 2 기준으로 60% 정도 정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실제 신토익 한 번도 빠짐없이 보면서 정리한 자료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9번 보면 근데 100%라고는 안 했어요. 60%입니다.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높은 비율이죠. 당신이 나에게 그 의료 기록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이 존슨 여사의 의료 기록을 말입니다. 그랬더니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럴 때 just a moment. 이 just 들려서 답일 확률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용으로는 당연히 맞죠. 그리고 B번 보면 저는 그 약국에 뭐 익숙치 않습니다. 뭐 그랬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2개의 셔틀버스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just가 들리면 정답률이 60% 정도 된다. 기억하시고요. 10번 문제 가보시죠. Number 10. Is this year's TOEIC conference being held in Seoul? A. It is held in a different city every year. B. TOEIC is different from TOEFL. C. Seoul is a beautiful city. 이 문제도 많이 틀렸던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최근 유형을 여러분에게 기출 변형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올해 토익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리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A번이 그거 매년마다 다른 도시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자. 그래서 A번이 답이고요. B번은 토익은 토플과 달라요 할 때 be different from을 쓰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토익은 무엇을 줄인 말이죠?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가 중심을 이룹니다.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그런데 TOEFL은 뭐를 줄인 말이죠? TOEFL은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국어로서의 그런 영어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대학 간다든지 그럴 때 대학 입학이나 이런 때는 또 학구적인 영어가 필요하죠. 이제 그쪽에 가까운 영어가 토플이란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이 아름다운 도시다. 여러분, 초보자의 특징이 뭐죠? 질문에서 마지막 단어만 잘 들어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 들렸는데. 그러면 C, 서울로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잘 안 들렸을 때 C로 간다고요. 그런 사람 틀리도록 만든 보기가 바로 C라는 거. 그래서 질문에 쓰인 단어, 특히 마지막 단어가 들리는 보기는 대부분 함정으로 오답으로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볼까요? Number 11. How frequently does the gym offer a discount on membership fees? A. I am sorry, I don't know. B. It is adjacent to the post office. C. Remember to bring your towel. 모른다, 몰라요, 퉁명스러운 대답 이런 것들이 실제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중고등학교 때 예의 바르게 올바른 대답하는 거 무조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이렇게만 배우신 분들은 토익 파트 2를 처음 시험 보고 당황합니다. 뭐 네가 해라, 나는 몰랐어, 아니면 저 사람한테 물어봐, 나는 오늘 바빠서 못해요, 이런 거절의 답이 의외로 파트 2에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퉁명스러운 대답이 정답으로 잘 나오고 모른다도 잘 나온다라는 거, 책임 회피성 정답도 잘 나온다라는 상식을 토익 공부할 땐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11번 보면 얼마나 자주 그 체육관은 할인을 제공하죠? 그 회비에 대해서 그랬더니 A번 미안해요, 전 몰라요. 그래서 sorry, I don't know, I'm not sure, I didn't know that 이런 부류가 답으로 잘 나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내용상 맞죠. 그리고 B번은 그것이 우체국에 인접해 있다. be adjacent to는 매우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파트 5에 adjacent나 전치사 to가 정답으로 출제되기도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통섭, 전체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리스닝의 이 좋은 표현들이 5에 6에 출제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단어를 하나하나 애정을 갖고 덩어리로 암기하십시오. C번 보면 당신의 타올을 가져오는 거 기억하십시오 했는데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몰라요, 퉁명스러운 대답은 정답이 잘 됩니다. 12번으로 가시죠. Number 12. Could I join you for a ride to the company retreat? A. Yes, it was quite fascinating. B. I will be on vacation during that period. C. We had an enjoyable time. 바로 그런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통하는데요.
너 보고서 다 준비했어?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가 휴가 갔었어요. 이렇게 말하든지 일 좀 해봐. 그랬더니 저 그때 휴가 가는데요. 그래서 이 베이케이션이 들려도 논리상 토익 파트 2에서 정답률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치하지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유치하지만 토익 점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는 다시 강조하지만 895점보다 900점을 인정합니다. 그 5점 차이가 이 단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런 통계상의 문제나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 하나 틀려서 점수가 안 나오면 억울하겠죠. 베이케이션이 매우 좋은 단어라는 거 파트 2에서 애정을 갖고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질문 보면 제가 이 회사 여기서 연수라고 할게요. 리트릿이 여러분 멤버십 트레이닝, MT 막 이런 거 다 콩글리시인 거 아시죠? 그게 영어로 리트릿입니다. 회사 연수 때 제가 당신 차 타고 갈 때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 B번이 나는 그때 휴가가 그래서 어차피 나는 연수 안 가. 이 거절의 답이죠. 거절의 답이면서 휴가 이런 얘기 나와서 정답이 됐고요. A번 같은 경우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것은 전혀 내용이 안 맞고요. 시제가 또 안 맞아요. 앞으로 이야기인데 이건 과거 얘기죠. 시제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해서 듣자. 기본이죠.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역시 과거죠.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베이케이션이 들려도 정답이 잘 됩니다. 13번 문제 들어보시죠. Number 13. I am considering exchanging this shirt. A. Let's switch to a different meeting room. B. Is there a problem with it? C.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s. 평서문에 대해서 의문문이 정답으로 잘 나온다 그랬죠. 이게 또 기본 세팅 틀이에요. 그래서 13번 보면 저는 이 셔츠를 교환하는 걸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B번 보니까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평서문으로 툭 던지는데 의문문은 답이 잘 된다. 4월 토익 대비 특강 때 어떤 얘기했어요? 나 내일 미국 가. 그럴 때 몇 시에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B번이 정답이고요. A번 보면은 다른 회의실로 바꿔서 거기로 가자 그랬는데 내용이 안 맞고 C번 같은 경우 교통신호등에서 좌회전하시오.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졸린 분 계시죠? 아까 우리 오늘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베이케이션 들려도 정답이 잘 되고 파트 1으로 치면 in front of도 그렇고 지금 필기도구 갖고 계신 분은 problem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게 PDF로 다운로드 되셨죠? problem.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 부류가 답이 잘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연됐어, 늦어졌어, 문제가 생겼어, 취소됐어 이런 것들이 다 답이에요. 그래서 같이 적어볼까요? problem, delay, postpone, cancel 그리고 나 그때 부재 중일 거야 할 때 be away. 막상 쓰려니까 귀찮아서 안 쓰고 계시죠. 그래도 같이 입으로 따라해 주셔도 좋아요. 쓰기 힘드신 여건이면 problem, delay, postpone, postpone 그리고 cancel, cancel 그리고 be away, away, 비동사 뒤에 이런 것들이 들려서 정답이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로 가시죠. Number 14. Who is scheduled to be the keynote speaker at the conference? A. At the conference center downtown. B. The schedule hasn't been released yet. C. What an excellent speech. 뭘 물어보는데 잘 몰라요가 답이 잘 된다 그랬죠. 그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결정 안 났어 그거. 아니면 게시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몰라.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보시죠. 누가 기조 연설자가 되기로 돼 있어요. 그 컨퍼런스에서. 그럴 때 정답은 B인데요. 그 스케줄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단순화시키면
초급자 학생들 있죠. 여러분 왕초보 학생도 토익 그래도 도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포기했어요. 이러시지 마시고 예시 들리면 정답률이 높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 결정 안 났어. That hasn't been decided yet. 들리면 답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것도 예시 끝에 나오죠. 그래서 뭐 기본 실력으로 풀 때 잘 모를 때는 이게 통계상 맞다는 걸 기억하세요. A번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에서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멋진 연설인가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아직 연설 시작도 안 했어요. 언제 누가 연설할 예정인가를 물어봤는데 벌써 이 연설 다 듣고 할 만한 말인 C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예시 들리면 정답률 70%다. 15번 문제 들어보시죠. Number 15. How frequently will the workshops be conducted? A. Let me check if he has started working. B. Miss Lee will be able to provide you with that information. C. Allow me to hold it for you. 여러분 책임 전가성 대답이 파트 2에서 답이 잘 돼요. 뭘 물어보는데 그거 나 몰라. 저 사람한테 물어봐. 저 친구가 잘 알아.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메일 확인 안 해봤니? 이런 게 모두 답으로 지금까지 출제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주 워크숍이 수행되죠? 그러면은 뭐 1년에 2번,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Once a month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B번이 정답입니다. 리 양이 당신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즉 리 양에게 물어봐. 난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죠. 딴 데 가서 알아봅니다. 결국은 이런 문장이 정답이 잘 돼요. 그리고 A번 주의하세요. A번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가 일을 시작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렛미 최근 90% 정답률이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는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그가 일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는 내용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워크숍의 유사 발음 working이 쓰이면서 함정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 전가성 대답, 사람 이름이 들리면 또 정답률이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6번으로 가시죠. Number 16. Where should we plant the orchids and tulips? A. How much sunlight do they require? B. We are going on vacation in November. C. The spare key is beneath the doormat. 바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 가장 최근 4월 기출 유형을 여러분에게 문장을 바꿔서 제공한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시험에는 이제 sun으로 나왔어요. sun. 근데 지금 sunlight 해서 전체 내용 예문은 다 바꿔드렸어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 난초와 튤립을 어디에 심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심을까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서 어디에 심어 이러면 되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질 않았어요. A번 보면 걔네들이 그 햇빛이 얼마나 필요한 식물이야? 그 식물들이 햇빛이 얼마나 필요로 되지? 빛이 많이 필요로 되면 해가 많이 뜨는 곳에, 그리고 빛을 싫어하면 어두운 곳에 심어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의문문이 정답이 됐습니다. sunlight.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겪어봤어요. 이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후기나 라이브로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거 틀렸어요. 틀렸네.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 이렇게 채팅을 많이 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A가 맞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11월에 우리가 휴가 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케이션이 들렸지만 전혀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함정이고요. 그리고 C번 보면은 그 스페어 키가 바로 그 도어맷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는데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orchid, 바로 이런 난초와 튤립을 어디 심어야 될까지 어떤 열쇠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죠. 17번 문제로 가보시죠. Number 17. Have you been informed of the new procedure for ordering supplies? A.
I have been away from the office. B. 1 box of printer paper. C. It is a new branch office. 여러분, 복습의 가장 좋은 때는 이 수업 들으시고 바로 직후예요. 그리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3번 하시면 아주 오랜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17번의 경우 방금 알려드렸잖아요. 뭐가 들리면 정답이라고 몇 분 전에 알려드렸는데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당신은 새로운 절차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나요? 그 사무용품 주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그럴 때 A번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없었어요. 부재 중이었어요. be away가 들려도 답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강조해 볼까요? 앞에서 어떤 단어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그랬죠? 13번에서 problem, delay, postponed, cancelled, be away. 그때 be away가 여기 나온 거예요. 알았죠? problem, delay, postponed, cancelled, be away. 자, 이 정도면 기억이 나시겠죠? 잘 기억해 주십시오. be away가 들려도 핑계성 대답으로, 자기 책임 회피성 대답으로 정답이 잘 됩니다. 18번으로 넘어가죠. Number 18. A new logo might enhance our business's visibility. A. I am content with the current one. B. Several of them are standing outside. C. Here, let me assist you in lifting that. 원이 들리면 정답률이 높다. 여러분, 이 지난 4월 토익 대비 특강에도 이걸 강조드렸어요.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 유형이죠. 이게 나왔어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적중률도 또 매우 높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4월 토익 대비 특강 아직 안 들으신 분은 5월 토익 대비 특강과 함께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처음 문장을 보시면 새로운 로고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업의 인지도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고 좀 바꾸자. 로고 바꾸면 우리 좋아질 걸, 매출도 좋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A번이 난 지금 게 좋은데, 여기서 원은 뭘 받죠? 로고를 받아요. 그래서 난 지금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로고가 훨씬 만족하는데 뭘 새로 바꾸니?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이들 중에 일부가 밖에 지금 서 있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C번은 자, 여기 제가 그거 들어 올리는데 당신을 도와드리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19번 들어보시죠. Number 19. Should we consider employing Emily as a permanent financial specialist? A. Wasn't it placed on a bottom rack? B. The wall-mounted timepiece is malfunctioning. C. She managed to complete our financial review in just 24 hours. 여러분, 잘 생각해야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7번 문장이 제일 짧고 31번 문장이 제일 긴 거 아세요? 그래서 같은 파트 2 토익 문제라도 7, 8, 9, 10 이런 데는 좀 쉽게 가다가 막 한 18, 19, 20에서 조금 어려워지더니 나중에 막 29, 30, 31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부분에 좀 잘 풀더라도 뒤에 28, 29, 30 이런 데 가면 더 겸손하게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연이어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잘 풀다가 뒤에 한 3문제 쭈루룩 다 틀렸어요.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뒷부분에 나왔던 문제죠. 우리가 에밀리를 그 영구적인 그런 이 재무 전문가로서 고용하는 걸 고려해야 되나요? 즉 회계사로 저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될까요? 그럴 때 C번 잘 들어봐요. 그녀는 우리의 재무 검토를 그저 24시간 안에 끝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하루 만에 그 일을 다 끝냈어. 이런 사람 고용해야지. 당연히 고용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답인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이 미치셨나요? 그렇게 가셔야 이 문제 정답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치하지만 여기도 just가 들렸어요. just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그랬죠. 그리고 manage to 이럭저럭 해내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 끝내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정답이죠. 그리고 A번 보면 그게 맨 아래 칸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어요? 렉은 보통 옷걸이나 무슨 거리, 포스트카드 거리도 거는 거, 자전거 거치대도 다 렉인데 맨 밑에 있는 그 거리에 그게 위치되고 있지 않았어요? 리을 받침입니다. 걸이 알았죠? 그게 렉인데 내용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벽에 탑재된 그 시계가 고장나 있다 그랬는데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파트 2 마지막 문제 20번 함께 들어볼까요? Number 20. Haven't you created the banners for the display event yet? A. The power was just restored. B. She truly appreciated the performance. C.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Central Avenue and 2nd Street. 예, 여러분 여기도 이제 단순하게 알려드리면 아까 19번도 그런데 20번도 just가 들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just가 이제 100% 정답률은 아니에요. 하지만 60% 이상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통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나중에 답을 대체로 다 정리해요. 그래서 답만 봐요. 답만 쫙 봐서 이게 캔슬이 들리니까 자꾸 답으로 나오네. 저스트도 이러네.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에게 통계를 잡아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20번 질문은 당신은 지금 배너를 만드셨나요? 그 진열 행사를 위한 배너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A번이 뭐냐면 이제 막 전력이 복구됐어요. 계속 전원이 꺼져서 뭐 기계 돌릴 수도 없고 뭐 컴퓨터도 작동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가 이제 전력이 들어왔어요. 전기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게 답이에요. 좀 생각하셔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못했단 얘기예요. 아직 뭐 준비 안 됐고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게 30번, 31번 부류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A번이 정답. 그리고 B번은 그녀는 정말 그 어떤 그 공연에 감사했다. 아니면 이게 공연일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는 수행 능력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음에 그 센트럴 에버뉴와 세컨드 스트리트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되어 있다 그랬는데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B번에 단어 공부 하나 더 하면 appreciate는 감사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고 작품 등을 감상하다의 뜻도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심지어 이 단어가 가치가 올라가다의 뜻도 있어요. 가치가 떨어지다는 depreciate, DE로 시작하는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depreciate는 감가상각되다. appreciate는 감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되다, 가치가 오르다의 뜻까지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파트 5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뒤로 갈수록 어렵죠? 이 2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32에서 34 우선 들어볼까요? Part 3.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r. Smith, I have a few inquiries about the Johnson account. I want to confirm my calculations are accurate before finalizing an invoice for the services our firm provided. That involved an intricate building refurbishment. How may I assist? I'm examining the expenses from the month of October. It seems like some information is incomplete. Could you forward me the receipts for the materials we acquired during that time? Yes, I can send those to you via email. Wonderful. Can you do it immediately? I anticipate a call from Mr. Johnson at 4. Certainly. Number 32. What is Mr. Smith's job most likely? Number 33. What does the man request?
Number 34. What is scheduled for 4 o'clock? 잘 들어보셨죠? 32번이 직업, 장소, 주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직업, 장소, 주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 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파트 3, 4의 공통점이죠. 스미스의 직업은 무엇인 것 같은가? 이 직업, 장소, 주제는 처음에 답을 많이 줘요. 그리고 33번의 경우 여자가 무엇을 요청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요청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뭘 요청하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34번은 4시에 무엇이 예정돼 있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시작을 보세요. 여러분 눈만 따라오세요. 제가 직독직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1입니다. 스미스 씨, 제가 몇 가지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존슨 계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그 사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존슨 거래처 이런 말을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제가 뽑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4월 유형에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사람이 한 문장 탁 던지면 그걸 듣고 풀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합 문제로 여기 존슨 계정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 문제에서 또 같이 정리를 해야 풀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존슨 어카운트라는 데서 알 수 있는 건 존슨은 고객입니다. 우리 고객인 존슨의 그 계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시작합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제 계산이 맞는지. 이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기 전에 바로 송장을 최종 마무리 짓기 전에 바로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위한 송장을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러면 32번에서 calculations, 계산과 관련된 사람은 B번입니다. financial specialist. 실제 시험에서는 an accountant, 회계사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이 남자, 두 번째 남자가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문문이나 please나 이런 부류가 답을 만들죠. 그런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Could you forward 찾았어요? Could you forward me the receipts for the materials? 그 자료에 대한 그런 영수증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receipt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3번은 D번이 되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문제로 paraphrasing 하면 proof of purchase, 구매의 증거라고 receipt를 바꿔 쓰기도 합니다. 파트 7에서 같이 한번 써볼까요? 안 쓰시면 졸려요, 여러분. proof of purchase, P-R-O-O-F 그리고 of 다음에 purchase, P-U-R-C-H-A-S-E 알았죠? purchase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통역사분들과도 많이 방송을 하는 기회가 있는데 purchase예요. 여러분 그 purchase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실수를 공부 잘하시는 분도 하시더라고요. purchase입니다. proof of purchase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자가 하는 말이 certainly 바로 앞에 문장이에요. I anticipate a call from Mr. Johnson at 4. 4시에 존슨으로부터 전화가 올 걸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갑자기 존슨이 나왔어요. 존슨이 누구죠? 아까 첫 문장에 존슨 어카운트예요. 그 존슨은 우리 고객입니다. 고객이라 어카운트가 붙어서 우리 존슨 씨, 바로 우리 거래처 존슨 씨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커스터머 콜이에요. 그냥 콜이 아니라 커스터머인지 어떻게 아냐? 첫 문장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종합하는 연계 문제가 리스닝 3에도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은 이 수험생들은 시험 보고 3, 4 요즘 어려워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됐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반은 농담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올해 2023년 시험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2022년이나 2021년에 시험 보고 그 이상 안 보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니들은 요즘에 어려운 거 몰라. 이런 말로 한마디 딱 던지고 시작하세요. 지금 3, 4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알아? 파트 1 더 어려워졌어. 그때 지금 시험 같이 안 본 거면 나랑 대화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 던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번에서 37번까지 들어주시죠.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arren, it's unexpected to see you here in Boston. I haven't seen you since aviation school. Oh, hi, Peter. Yes, I was recently hired by Desert Airlines last month, and they assigned me to the Riverside to Boston route. I used to fly that route too. If you ever have an extended layover in Riverside, you should check out Joe's Diner in the city center. They serve excellent food. I appreciate the suggestion. Oh, I see my crew members getting ready for security clearance, so I'll have to take my leave. Number 35. Who are the speakers most likely? Number 36. What does Peter advise Darren to do? Number 37. What is Darren most likely to do next? 잘 들어보셨죠? 자, 35번이 뭐냐면 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냐? 이 대화자는 누구인 것 같냐? 직업, 장소, 주제는 처음에 답을 많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터는 데런에게 무엇을 하도록 조언하나? 그리고 37번은 데런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되겠는데요. 처음 부분을 보세요. 첫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데런, 내가 너를 여기서 보스턴에서 만나다니 참 예상치 못한 일이군. 나는 너를 쭉 못 봐왔어. 그 에이비에이션 스쿨, 이 비행 학교 이래로 못 봐왔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에이비에이션 스쿨이에요. 비행 학교를 누가 다니나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학교를 나와서 조종사가 되겠죠. 그래서 에이비에이션을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이 비행기 관련해 갖고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걸 놓치면 35번 문제를 못 풀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유형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이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라이브로 이 보통 후기를 할 때 3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C번 에어라인 파일럿이라는 근거가 에이비에이션 스쿨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안녕 피터. 그래, 내가 최근에 데저트 에어라인에 지난달 그 고용되었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사가 나왔습니다. 항공사 나오고 에이비에이션 스쿨 나오면 에어라인 파일럿이 이제 확실해졌죠. 이 문제를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요즘에 파트 3, 4의 어려운 점은 뭐죠? 이렇게 두 문장 이상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지금 맨 1부터 대화를 보세요.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다 보고 계시죠? 그 대본을 보시면서 눈만 따라오세요. 이게 시간을 절약시켜서 강의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 노선을 여행해봤었죠. 즉 그 노선을 비행해봤어요. 자기가 이제 비행사니까 fly 비행해봤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당신이 좀 긴 기항, 이 레이오버는 이제 비행기 멈추고 보통 이제 음식도 집어넣고 정비도 하고 이런 시간 동안에 좀 쉬죠. 이 기항을 리버사이드에서 좀 길게 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당신은 조우스 다이너 꼭 한번 확인해서 가봐야 돼요. 이 C 중심부에 있는 거기 정말 음식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 좀 여유되면 저기 레스토랑 맛있으니까 꼭 가봐. 지금 이게 두세 문장입니다. 36번 정답은 뭐죠? 바로 B번이죠. 그래서 dining establishment가 그 다이너와 마찬가지예요. 레스토랑이죠. 이 레스토랑 한번 가봐라. 탐험해봐라. 직역하면 B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가 말합니다. 그 제안 고마워. 근데 말이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와우. 감탄사가 매우 중요하죠. 이제 보니 우리 크루 멤버들이 지금 보안 검색대 통과할 준비가 돼 있군. 그래서 나는 지금 떠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안 검색대 통과하려는 그런 상황이구나. 여기에서 37번 정답은 뭐죠? 바로 보안 통제 포인트를 통과하려고 간다. 이 proceed는 go 비슷해요. 그래서 go through 한다. 그래서 D번이 37번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직업장소 주제는 앞부분에 답을 준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때요? 두 문장 이상을 들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감탄사 뒤에는 답의 단서가 나온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익 파트 4입니다. 71에서 73까지 들어보시죠. Part 4.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Good morning. I'm David Thompson, co-owner of this garment enterprise. I'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you as new members of the Prestige Fashion Team. This is a family-owned business. My father began selling business attire 25 years ago, and we take pride in offering elegantly designed workwear for professionals. Our primary aim is to retain a devoted clientele. Therefore, our top priority is to ensure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at all times. Recently, I set up a security system, so I'll share the access code with you. Number 71. Where is the speaker employed? Number 72. What objective does the speaker mention?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mention he will provide to the listeners? 잘 들어보셨죠? 71번 보면은 이 화자가 어디 고용되어 있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업, 장소, 주제 문제죠. 첫 부분 명사가 대부분 답을 결정해요. 앞에 파트 3에서는 aviation, airlines 이런 게 명사로 답을 결정했죠. 여기서는 뭔가 어떤 명사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72번 보면 어떤 목적을 이 화자가 언급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3번은 이 화자는 자기가 청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will이 들어가는 문제가 세 번째로 나올 때는 끝부분에 답을 주는 게 상식입니다. 본문 볼까요? 굿모닝부터 눈만 따라오세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다운로드 못 받는 분이 계세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그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그걸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들을 수 없는 수업이에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 톰슨이에요. 바로 이 의류 사업체의 공동 소유주죠. garment 동그라미. 이 garment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파트 5에서 또 최근에 이 garment를 알아야 정답 clothing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의류랑 관련되고 있다면 71번 정답은 당연히 C죠. apparel shop. apparel이 또 의류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clothes 또는 clothing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garment와 apparel도 아셔야 돼요. 어휘력이 실력입니다. 이 단어를 키우셔야 돼요. 자기가 불안하실 때는 인생 고민하지 마시고 단어를 외워보세요. 단어 외우면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71번 답은 C가 되죠. 의류 샵에서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들어보죠. 저는 따뜻한 환영을 해드리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파트 3나 4에는 신호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어떤 문장에 무슨 단어로 시작되면 그 뒤에 답을 준다. 그 중에 뭐 but,
그러나도 있고 so 그러므로도 있고 therefor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많이 그것만 정리해드리는 그런 코너도 나중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now, but, please, today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therefore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끝에서 셋째 줄 본문을 보시면 therefore 그러므로 요거부터 시작되죠. 그럼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답의 단서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맞아요. 거의 100% 맞습니다. therefore 뒤에는 답의 단서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최우선 순위는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항상 제공하고 보장하는 것이죠.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보장하는 게 우리 최우선 순위래요. 그러면은 72번 어떤 목적을 이 사람이 언급했나?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본문에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exceptional 바꿔 쓴 말이 72번 B번에 outstanding, 그래서 delivering outstanding customer service,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죠. 본문 recently, 최근에 저는 보안 시스템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뭐가 들려요? so는 그러므로 결론에 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답의 단서를 주죠. 그래서 제가 액세스 코드를, 접근 코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즉 접근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73번 답은 A번 A security code가 됩니다. 자, 여러분 3, 4에서 어떤 단어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고요? But, however, actually 이런 단어도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therefore, so, and도 중요합니다. but 못지않게 요즘에는 and 뒤에도 답의 단서를 많이 준다는 사실을 함께 꼭 기억하십시오. 74에서 76 이어서 듣습니다.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Please remember that several top executives will be touring our manufacturing plant this afternoon. Thus, I'd like to share the latest company news with you, the shift managers. As you're aware, during each of our 3 daily production cycles, one vehicle is taken off the assembly line for an inspector to examine any emerging defects. I'm happy to announce that the total number of defects dropped last week. Additionally, by the end of this year, we aim to modify a portion of our production line, Segment 5, to be fully automated. In this section, robotic arms will join the vehicle's outer metal components together through welding. Number 74. What does the speaker remind the audience about?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mention occurred last week? Number 76. What objective is discussed? 잘 들어보셨죠? 그러면 74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 화자는 청자들에게 무엇을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나? remind 기억하세요. 시험 볼 때 여러분 밑줄을 그어두면 좋다 그랬죠? 원래는 긋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직하게 시험 잘 보려고 이렇게 문제 밑줄을 긋는 것까지는 감독자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75번 이 화자는 지난주에 여기서 이 화자는 지난주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있나? 지난주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지난주는 본문에도 그대로 들려요. 이 last week, tomorrow 이런 시간에 관련된 무사는 거의 그대로 들린다 그랬어요. 그 들리는 부분에서 답이 나오죠. 그리고 76번은 어떤 목적이 논의되고 있는가? 이렇게 3가지 문제입니다. 시작이 바로 please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now, please, today 이런 거 뒤에 답 준다 그랬죠. 게다가 아까 74번에 remind가 나왔어요. 그럼 remember, don't forget, remind, please note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목하세요,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remember, remind, please note, please remember
지금 다 기억해 주세요. remind까지. Please remember that. 그럼 이제 한 문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기억하십시오. 몇몇 최고의 임원들, 즉 높은 고위직 임원들께서 우리 제조 공장을 오늘 오후 방문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높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74번 정답은 D번 An executive visit. 그래서 임원단의 방문, 임원 방문 해갖고 D가 여기서 바로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제, 지난주에 어떻게 뭐 이런 얘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랬냐. 그럼 지난주 들리는데요. 이게 참 약은 게 last week, 제일 처음에 last week,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문장 끝에 last week이 나와서 이게 힌트인지 아닌지 뭐 들리긴 들렸으니까 뭐 단서는 되지만 아주 시원한 단서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때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본문의 6째 줄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 I'm happy to announce that. 자,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I'm happy to announce that. 여러분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죠? 밑줄 그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I'm calling to announce that. I'm happy to announce that. 여기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 I'm glad to announce that. GLAD도 그렇고요. 그럼 그 뒤에 또 답을 줘요.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또 I'm calling to let you know.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전화합니다. 이런 거는 뒤에 답을 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the total number of defects. 전체 결함의 수가 dropped last week. 드디어 last week이 나서 지난주에 결국 그 전체 결함의 수가 줄었군요. 결함의 수가 줄으면은 좋은 얘기죠. 그래서 75번 답이 B번인데요. A decline in product flows. 제품 결함에 있어서의 감소. decline이 감소의 뜻이 있어요. 거절의 뜻도 있지만 여기선 감소의 뜻으로 B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가 논의되는가? 원래 그 화제 문제가 첫 문제면은 첫 부분에 답을 줘요. 그런데 여기선 이제 끝부분이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되는 부분에 답의 단서가 많이 나온다. 본문의 끝부분 In this section, 이 섹션에서 robotic arms, 로봇 팔들이 will join the vehicle's outer metal components. 바로 이 차량의 외부 이 금속 부품을 함께 join together해서 접합을 시킬 겁니다. Through welding, 바로 용접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로봇 팔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현대식 그런 기기를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앞부분에도 사실은 좀 더 힌트가 나와요. Be fully automated. 완전 자동화되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76번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입니다. Modernizing production techniques. 그래서 이 제품의 생산 기술을 현대화하는 거죠. 로봇이 쓰였습니다. 로봇 칼이 이런 걸 로봇 팔이죠. 로봇 팔이 이런 걸 접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4에서 또 어려운 게 뭐가 있죠? 바로 이 그래픽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98에서 100번 문제 함께 들어볼까요?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and schedule. Hello, everyone. I'm Edward Turner. I'm thrilled to host today's episode of Food Encounters while your usual host enjoys a break. Today, my guest is Kavya Sharma. For those unfamiliar, Ms. Sharma founded a local chain of restaurants specializing in vegetarian dishes. I'll be discussing the journey of building a prosperous enterprise and the lessons she's learned along the way. But first,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our sponsor, SleepSphere. SleepSphere employs state-of-the-art technology to guarantee a cool and comfortable sleep. Number 98. Look at the graphic. Who is the speaker filling in for? Number 99. Based on the speaker's words, what will be the central topic of the interview? Number 100.
Who does the speaker express gratitude to? 잘 들어보셨죠? 98번을 보시면 그래픽 문제입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 지금 이 화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나, fill in for 하면은 대신해서 자리를 채우다 이런 뜻인 것도 알아두십시오. 질문을 잘못 읽어서 문제를 못 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질문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99번 화자의 말을 토대로 보면 중심이 되는 토픽, 이 인터뷰의 중심이 되는 토픽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100번 마지막 문제는 무엇에 대해서 이 화자는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는가? 이렇게 해서 3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데요. 파트 3나 4에서 첫 문장을 놓치면 잘못하면 3문제 다 틀려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연이어서 푸는 문제, 예를 들어 97번이 고민이 됐어요. 막 괴로워하다가 98에서 100번 문제를 미리 읽어두고 본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 읽지 않고 그냥 듣다 보면 뭐였지 하면서 3문제 다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 97문제 하나 자기가 잘못 들어서 고민하다가 뒤에 3문제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자기가 못 알아들었으면 빨리 답을 고르시고 다음 해당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요령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나 어떤 상처나 이런 거 너무 되씹고 괴로워하면 그거 다 여러분에게 건강에 나빠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지금 해당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보니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블린 터너인데요. 저는 오늘 에피소드를 지금 호스트로 주관하게 돼서 기뻐요. 그게 뭐냐면 Food Encounters라는 바로 이 에피소드를요. 당신의 그 원래 그 호스트가 지금 휴식을 즐기는 동안, 그래서 원래 사회 보시던 분이 휴가 가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일하게 돼서 기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Food Encounters입니다. 그게 그래픽에 나오죠. Food Encounters 12시 거기 하루카 사토가 나와요. 하루카 사토라는 사람이 원래 하던 건데 저 이블린 터너가 그분 휴가 가신 동안, 이 하루카 사토가 휴가 가신 동안 대신하게 돼서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로 98번이 C가 되죠. 토익이 이렇게 연계 문제를 좋아해요. 이 그래픽도 대표적인 연계 문제죠. 그리고 앞에 우리 리스닝 파트 3에도 존슨 어카운트 하나 딱 보여주고 그 존슨에게서 전화 온다 그러면 존슨 어카운트가 있는 걸로 봐서 존슨은 고객이구나. 고객에게서 전화 온다는 거구나. 3에도 이런 게 나오고요. 7은 당연히 나오죠. 이 더블 트리플 패시지의 독해 거기에서 또 이제 연계 문제, 심지어 단문 독해에서도 연계 문제가 요즘 출제되는 게 대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98번 C로 풀었고요. 그 다음에 투데이부터 쭉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게스트는 지금 카비아 샤마라는 사람인데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이 샤마라는 사람은 그 현지 체인점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 레스토랑 체인점을. 근데 이 레스토랑은 바로 채식주의자 요리, 채식 요리의 전문인 그런 레스토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저는 바로 그 여행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어떤 여행이냐면 이 번창하는 사업체를 만드는 여행. 그리고 또 교육, 어떤 교육이냐면 그녀가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배웠던 그런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창업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큰 번창하는 사업체를 이끌어가게 된 그 여행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는 어떤 여행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긴 사업의 성공 스토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99번 정답은 D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Establishing a thriving business. 번창하는 사업, thriving. 본문에는 뭐라 그랬죠? prosperous. 바로 여기서 이제 답을 고르는 거예요. paraphrasing 돼서 D가 정답.
그리고 여러분 but 중요하댔죠. but에다가 여기는 first까지 나와요. first, second, finally 이런 거 뒤에도 답 줘요. 이게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but 뒤에 답 준다. but however, actually, now, please, today, 뭐 so, therefore 이런 거 뒤에 답을 준다는 얘기를 종합해서 알려드리면서 그러나 우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감사, 제 감사를 우리의 스폰서에게 표하고 싶군요. 즉 선전을 후원해 주시는 또 이제 선전으로 우리 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업체를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광고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100번의 정답은 뭐가 되죠? The show's sponsor 해서 C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but 뒤에, first 뒤에는 답의 단서가 나온다. 꼭 기억하시면서 리스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리딩 강의 더 많은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꼭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방송을 보니까 조회수는 높은데 좋아요는 100개도 안 돼요. 여러분 기왕이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선심도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리딩 시간에 뵙겠습니다.